와, 자, 14강 정전기 유도와 유전분급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전기현상의 근원에 대해서 알아봤죠. 전하라는 녀석이 전기현상의 근원이고 얘 때문에 그 많은 전기현상들이 다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오늘 그 전기현상의 하나인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정전기 유도라는 거는 우리가 주변에 정말 많이 겪어볼 수 있는데 그 전기 설명할 때 처음에 좀 도입했던 얘기 있죠? 우리 초딩 때 많이 했던 거 있잖아요. 초등학생 때. 풍선을 막 이렇게 머리 부비부비 하면 여기 머리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로 막 대전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머리가 막 떠오르는 거. 자, 이것도 뭐냐면 이제 마찰감기라고 이런 부르는데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전기 유도 현상의 일종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주요소에서 가끔 주요소 같은 데 가서 이제 뉴스에서 딱 한 가지 나오는데 거기 주요소 이제 아버지 따라가서 이제 같이 보다 보면 주유를 하기 전에 반드시 정전기 패드에 손을 대세요 라는 그런 문구가 있어요. 안 되면 불나요, 진짜. 왜냐면 요렇게 이제 내부에 이제 전기가 확 이제 전하가 이제 쌓여 있는 거야. 그 상태에서 자동차에 이렇게 주유를 하면 그 좁은 곳에서 이제 스파크가 팍 일어나가지고 그 주유소 주변에 막 유증기가 퍼져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막 불이 나는 건데, 아무튼 다 이런 우리 주변에도 막 이런 일상적인 현상 속에 정전기라는 게 정말 많이 묻어 있어요. 자, 그럼 이 정전기라는 게 대체 뭐고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그럼 정전기 유도가 이제 뭔지 한번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정전기 유도라는 것부터 일단 정의를 좀 얘기를 하면 정전기 유도는 어떤 물체가 있어요. 그 물체는 뭐 도체가 될 수도 있고 전기가 흐르지 않는 부도체가 될 수도 있어요. 도체 혹은 부도체에 어떤 전하를 띠고 있는 자, 이런 물체를 뭐라고 하냐면 대전체라고 하거든요. 대전체를 도체, 부도체에 갖다 대었을 때 정전기 유도라는 것에 의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전하가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의 이동? 자, 이걸 뭐라고 부른다? 정전기 유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좀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조금 더 이제 손쉽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대전체가 예를 들어 플러스를 띠고 있으면 가까운 쪽은 플러스를 띠고 먼 쪽은 마이너스를 띈다. 뭐 이런 이제 전하의 이동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전기 유도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 정전기 유도가 근데 도체일 때랑 부도체일 때랑 조금 다른 형태로 일어나는데 자, 어떻게 다른 형태로 일어나는지 자, 이게 이제 중요하니까 바로 알아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정전기 유도. 자, 우리 근데 도체는 어떤 애라고 배웠죠? 도체는 대체 어떤 물질이냐라고 하면 이렇게 배웠을까? 도체는 어떤 애냐면 우리 그런 원자 모형 같은 거 배울 때 원자에 전자가 구속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얘는 묶여가지고 어디 도망다니지를 못하는 애야. 자, 근데 얘가 이 구속으로부터 슉 벗어나가지고 뭐냐면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자, 요거부터 일단 정의라고 할게요. 자, 원자 핵이 있고 자, 그 주위를 이제 전자가 돌고 있는데 보어 모형에 의하면 돌고 있는데 자, 이렇게 원자 핵에 구속되어 있는 이런 전자를 뭐라고 하냐면 속박전자 혹은 뭐 구속전자라고도 불러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 자, 근데 이 원자핵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경우도 있어. 벗어나서 자유롭게 난 자유를 찾아 떠날 거야. 이런 전자도 있어.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유전자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 도체라는 건 정의가 뭐냐? 이 도체라는 건 정의가 뭐냐면 자유전자가 많아. 자유전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얘는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 자, 이런 애를 뭐라고 하냐면 도체라고 불러요. 도체.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물질 같은 경우는 중성을 띠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같은 양만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면 돼요. 전하량이 0이라고 하면. 자, 근데 이런 도체에 내가 뭐를 갖다 대볼 거냐면, 아까 얘기했지? 정전기는 누굴 갖다 댄다? 대전체를 갖다 대는 거예요. 전하를 띠고 있는 물체. 자, 이 물체는 지금 뭐로 대전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플러스로 한번 대전되어 있다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플러스. 자, 이렇게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는 막대기를 여기 중성인, 전기적으로 중성인 도체에 딱 갖다 댄 거야. 자, 그러면 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정전기 유도라는 현상에 의해서 대전체에 가까운 쪽에는 반대 부호의 전하가, 아까 잘 설명했나? 자, 대전체에 가까운 쪽에는 반대 부호의 전하가, 그리고 대전체랑 먼 쪽에는 이 대전체와 같은 부호의 전하가 이제 모이게 돼요. 자, 그럼 이걸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플러스로 대전된 애가 왔어. 그러면 전기적으로 끌리기 때문에, 전기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끌리기 때문에 여기 있던 마이너스들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 플러스, 뭘 그린 거야 지금? 자, 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 플러스 대전체가 있는 곳으로 이제 모여드는 거예요. 그치? 플러스는 누구를 끌어당기니까 전기적으로? 마이너스를 끌어당기니까. 자, 이렇게 이제 그릴 수 있어. 자, 근데 상대적으로 플러스들은 너무 전자에 비해서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거의 움직임은 없어요. 자, 근데 잘 보면 상대적으로 잡아봐요. 자, 이쪽은 플러스 대전체 때문에 마이너스들이 쌓였으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플러스를 띄고, 자, 이쪽은 상대적으로 뭘 띨까요? 그렇지. 마이너스들이 빠져나갔으니까 플러스를 띄겠죠. 자,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 가까운 쪽에는 반대 부호가, 먼 쪽에는 같은 부호가 유도되는 현상. 자, 이거를 정전기 유도라고 불러요. 자, 근데 도체에서 특징이 뭐였죠? 방금? 누구의 이동이 있었던 거야? 누구의 이동? 자유전자의 이동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의 특징이에요. 뭐 선생님이 근데 요즘에 아이들을 그렇게 막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막 이런 비유를 이제 많이 썼었는데, 그 있잖아, 여기 이제 플러스를 뭐 남자, 마이너스를 뭐 굳이 여자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여기 이제 플러스 여기 이제 방탄소년단이 이제 왔다고 한번 해보면, 방탄소년단이 막 와가지고 막 상남자 막 부르고 막 그 뭐시냐 막 DNA 막 이런 거 부르고 막. 방탄소년단이 오면, 자, 여기에 있던 여학생들은 어떻게 할까? 방탄소년단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설화구에 등판했다고 한번 해봐요. 설화구 입구야. 그럼 여학생들이 어떻게 될까요? 와! 하고 이제 방탄소년단 이쪽으로 막 모여들겠지. 그런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보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남학생들은 사실 방탄소년단에 별 관심이 없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몇몇 진짜 특이한 친구들 빼고 방탄소년단 별로 관심이 없어. 자, 그러면 그냥 교실에 앉아가지고 에어컨 쓰면서 선풍기 쐬면서 하고 있는 거지. 자,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 돼요. 그냥 비유를 한번 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부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부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 자, 근데 이 부도체 우리 어렸을 때 막 그런 동요 있잖아요.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선우네. 근데 그것처럼 이 부도체라는 녀석도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이 선우개야. 자, 이 부도체는 이제 뭐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유전체라고도 부르고, 혹은 절연체라고도 불러요. 절연체. 이 세 가지는 서로 그냥 돌려서 써도 그렇게 크게 무관한 녀석들이라 이 세 개를
같이 이제 같은 의미로 봐도 무관해요. 부도체가 유전체고 유전체가 전연체다. 이렇게 봐도 무관해요. 자, 그럼 부도체에서 정전기 유도, 유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유전체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얘는 전기가 잘 흐르지? 부도체니까 전기가 잘 흐르지 않아.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도체는 자유전자들이 많기 때문에 전기가 잘 흐른다고 했죠? 근데 부도체 같은 경우는 자유전자가 별로 없어. 왜 그러냐? 다 이 원자핵에 속박되어 있어. 거의 대부분이 원자핵에 속박되어 있거든. 탈출하고 싶어요. 탈출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자, 얘는 거의 속박이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얘는 전자가 이제 얘도 재배치가 일어나거든요. 대전체가 오면 전자가 재배치가 일어나는데 좀 재배치가 일어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자, 우리가 어떻게 재배치하는지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분극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건데 분극이 뭐냐?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부터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뭘 이용해서 설명할 거냐면 전자 구름 모형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뭐, 요 모형을 가지고서 설명해도 좋지만 전자 구름 모형이 조금 더 좀 설명이 와닿을 것 같아. 그 우리가 이제 전자가 보호 모형에 의하면 이렇게 이제 어떤 특정한 궤도를 돌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보다도 좀 현대적인 모형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자가 이렇게 구름처럼 퍼져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구름처럼 퍼져 있는 거야. 자, 있는데, 자, 만약에 분극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라면 이렇게 균일하게 전자가 이제 퍼져 있다고 얘기를 할게. 확률 막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그런 이미지를 한번 전자가 이렇게 좀 퍼져서 존재한다고 얘기를 그냥 해볼게요. 있을 수 있는 곳이. 자, 근데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를 갖다 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이 전자들은 이 마이너스가 왔으니까 얘로부터 어떻게 되려고 할까? 조금 멀어지려고 하겠지. 도망갈 수는 없어. 이 원자이기 때문에. 대신에 좀 멀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주로 어디에 밀집해야냐면 이 전자랑 먼 쪽에 이제 밀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까운 쪽은 전자들이 좀 듬성듬성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모형으로 한번 그려볼 거냐면 알약처럼 한번 그려볼게. 알약처럼. 자, 이쪽은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띄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뭘 띄는 거야? 마이너스를 띈다. 자, 원자 핵 하나를 이렇게 한번 그려본 거예요. 알약처럼 해서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자, 이렇게 한번 이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야. 대신에 요 외부 전기장 때문에 얘가 재배치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많은 거지. 전자들이. 이건 나중에 30강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지금은 그냥 이렇다 라는 이미지만 떠올리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부도체에서 일어나는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자, 여기 이 수많은 녀석들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는 얘네가 그냥 알약 상태는 아니야. 그냥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야. 자,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를 한번 가까이 갔다고 해볼게요.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자, 일단은 분극이 일어나고, 자,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냐면, 선생님이, 자, 이 마이너스를 한번 넣어보자. 좀 교과 학습지에 있는 거랑 반대의 상황으로. 마이너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자, 어떤 상황을 생각하면 되냐? 선생님이, 이제 여자친구랑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상황을 떠올리면 돼요. 원래는 자, 이렇게 손을 잡고 있어. 자, 근데 자, 이쪽에 지금 누가 왔냐? 선생님이 어떤 걸그룹을 요즘 되게 좋아하냐면 오마이걸이라는 걸그룹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노래가 좋더라고. 노래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무튼 오마이걸이 여기 막 왔어. 모여들었어. 우리 설하고 입구에 왔대. 그럼 난 어떻게 될까? 마음이 설레는데 지금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마음은 저쪽을 향하지만 저쪽에 지금 오마이걸이 있는 거예요. 마음은 이쪽을 향하지만 이 구속에선 벗어날 수 없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기 위해 나는 이쪽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지. 대신에 손은 아직 놓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중요해. 자, 그래서 이쪽은 플러스, 내가 플러스라고 할게.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이쪽은 마이너스, 손은 잡고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수많은 커플들이 이러고 있겠지. 자, 그럼 이쪽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띠띠띠띠 되고, 이쪽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이 그림을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보면, 여기 중간중간은 상쇄가 되겠지만, 자, 이쪽 끝단은, 자, 이쪽에 마이너스로 대전된 물체가 있으면 이쪽 가까운 쪽 끝단은 플러스로 대전이 되고, 자, 먼 쪽은 뭐로 대전이 돼?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겠죠. 마이너스 전기를 띄겠지. 이쪽 플러스를 띄고. 자, 이렇게 전 자유전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분극에 의해서 그리고 회전이 일어나가지고 전하를 띠는 이런 정전기 유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유전분극이라고 불러요.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부도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정전기 유도가 일어난다? 자, 분극이 일어나서 유전분극이라는 이걸 유전분극이라고 부르거든요. 극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 극이 나눠지는 거 유전분극이라고 하는데, 자, 유전분극이 일어나서 가까운 쪽은 대전체랑 반대, 먼 쪽은 대전체랑 같은 부호로 이렇게 유도가 일어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유전분극이라고 불러요. 정전기, 부도체에서 정전기 유도를 유전분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갑자기 중간에 좀 이상한 말을 하긴 했는데, 여기 잘 이제 구분이 되겠죠. 여기는 자유전자의 이동, 여기는 유전분극이 일어나서. 자, 이걸 이제 기억하면 되고. 자, 그러면, 자, 바로 갈게요. 자, 정전기 유도는 대체 어디에서 사용이 될까요? 라고 하면, 우리 정전기라는 게 상당히 좀 불편한 일들이 많지. 막 스웨터 막 벗을 때 빠직빠직하고, 막 주유소 불나고, 이런 거만 정전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정전기가 되게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우리 복사기가 이제 대표적으로 정전기 유도를 이용하는데, 우리 그 막 토너라는 걸 막 그 복사기 보면 그 안에 이제 토너라고 해가지고 막 가루들이 들어있거든요. 자,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이제 A4 용지가 있어. 자, 글자를 복사하는 원리가 뭐냐면, 자, 막 빛을 쫙 쪼여가지고 여기를 예를 들어 이렇게 막 배전시키는 거야. 내가 글자를 만들 곳에. 글자를 잉크를 묻힐 곳에만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플러스로 대전을 시키는 거예요. 빛을 쪼여서. 실제 복사기 보면 잉 하고 막 빛 같은 거 쪼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대전을 시킨 다음에 글자 부분만 토너 가루를 뿌리는데, 자, 토너 가루를 쫙 뿌리면 어디에만 이 토너 가루들이 달라붙냐? 이 토너 가루들은 마이너스를 띠고 있거든? 그럼 어디로 가서 달라붙는 거야? 이 플러스로 대전된 곳에 가서 달라붙겠지. 그럼 우리 뭐가 보이는 거야? 여기 글씨가 보이는 거야. 이렇게 글씨, 가, 나, 이런 식으로 요게 플러스로 이렇게 쫙 묻어있는데 거기에 마이너스로 된 토너가를 촥 뿌리면 여기 달라붙는 거지. 자, 이것도 정전기 유도의 일종이에요.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자동차 같은 거 도색할 때도 사용하는데, 우리 도색한다고 하면 막 그 페인트 붓 가지고 이렇게 막 슉슉슉 바를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어디는 막 페인트가 많이 묻어있고 어디는 조금 묻어있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동차는 금속이잖아요? 그 금속에다가 이 금속을 쫙 플러스로 대전을 시키는 거야. 자, 금속을 플러스로 대전을 시키면 이 전하의 성질이 되게 똑똑한데, 얘네들은 서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려는 성질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균질하게 얘네가 이제 분포를 하게 돼. 어디 하나 뭉쳐져 있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균질하게 분포를 하게 돼. 서로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해가지고. 자, 그럼 이 상태에다 여기에다 뭘 뿌리냐면 마이너스로 된 페인트를 막 뿌려. 그럼 얘네가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있는 데다가 착착착착
붙는 거지. 아,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거야? 페인트를 칠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자, 이거 비슷한 게 이제 포장랩, 전기 집진기. 다 이것도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서로 달라붙는 이런 성질을 이용한 거다. 이걸 이제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우리 또 이제 안전을 또 가르치라고 하네. 이제 또 물리학에서도 또 안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 전기 실험을 하는 유일한 건 뭐냐면 정전기 유도 정도만 하는데 얘는 그렇게 막 조금 따끔할 뿐이지 막 엄청 아프진 않아. 근데 실제로 전기 실험 같은 거 하다 보면 좀 안전하게 사용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일단 정전기 피해를 줄이는 예시를 한번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를 하나 좀 알아야 돼. 일단 첫 번째, 방전이라는 걸 알아야 돼. 방전. 우리 방전이라는 건 이런 표현 많이 쓰지. 배터리가 방전됐어요.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돼서 쓰지도 않았는데 가만히 뒀더니 방전돼서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쓰잖아. 자, 이 방전이라는 게 뭐냐면, 자, 어떤 물체가 대전이 되어 있었는데, 얘가 이 전하가 날아가서 전기적으로 뭐가 되는 거를 방전이라고 하냐면 중성이 되는 거를 방전이라고 해요. 자, 전하를 읽고 뭐가 된다? 전하를 읽고 중성이 되는, 자, 이거를 방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접지는 뭐냐면, 영어로는 그라운드 이런 표현 쓰는데, 접지는 땅에다 갖다 대는 거야. 우리가 땅은, 접지는 이런 기호를 이제 많이 쓰는데, 땅에다 갖다 대는. 땅은 뭐냐면, 무한히 큰 전기 저장통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마이너스로 대전된 상태에서 하늘에 떠 있으면 나는 그냥 마이너스로 대전이 돼 있거든? 근데 내가 바닥에 닿으면 어떻게 되냐? 바닥이랑 접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그냥 이렇게 해볼게. 부도체로 된 전기가 흐르지 않는 의자에 이렇게 내가 서 있는 거야. 마이너스로 대전된 상태에서 마이너스로 대전된, 부도체 의자에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러면 전기가 통하지 않겠죠? 근데 내가 금속으로 된 막대기를 가지고선 땅에다가 접지를 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얘는 무한히 큰 전기 저장고거든요. 얘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 나를 중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몸에 있는 전하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얘가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야. 그럼 내 몸은 전기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중성이 되는 거지.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접지라고 한다. 지면과 도선을 연결해서 그 물체를 뭐로 만드는 거야? 중성으로 만드는 거. 이걸 접지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유소 같은데 정전기 패드가 하는 역할이 뭐냐? 내 몸은 진짜 활동을 막 하고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고 나면 마이너스로 대전이 돼 있거든? 그 정전기 패드에 손을 딱 대면 이건 접지를 하는 거고, 내 몸에 있던 전자가 그 패드를 통해서 지면으로 가는 거지. 자, 이거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연습 문제 빠르게 풀어보고 오늘 마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그림은 대전되지 않은 물체 A, B 근처에 각각 놓았을 때 A, B의 전하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A, B는 각각 전원체와 도체 중 하나입니다. 자, 옳은 것만을 골라달래요. 자, A를 한번 볼게. A를 보면 어때요, 지금? A 같은 경우는 잘 보면 지금 뭐가 일어났어? 자유전자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뭐죠? 두 개는 지금 서로 구속되어 있는, 그 전자는 지금 원자핵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 재배치만 일어났지. 회전을 통해서. 자, 이런 걸 뭐라고 했죠? 유전 분극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럼 A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유전체 혹은 부도체 혹은 절연체라고 할 수 있겠죠. B는 봐봐. 근데 B는 보면 자유전자가 이동을 해서 정전기 유도가 일어난 거야. 그럼 얘는 뭐지? 도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기억. A에서 유전분극 현상이 일어났다. 맞죠? 니은. 대전체는 양으로 대전되어 있다. 자, 이거는 뭐를 통해 알 수 있냐? 자, 봐봐. 지금 대전체에 가까운 쪽으로 지금 전자들이 재배치하거나 자유전자들이 이동을 했죠. 자, 그럼 이 말은 뭐야? 대전체가 뭘 띄고 있다? 플러스를 띄고 있다는 걸 말할 수 있어요.
자, 니은도 맞고. 디귿. A는 B보다 전기 전도성이 좋다. 전기 전도성은 누가 좋지? B가 더 좋겠죠. 왜? 자유전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세요. 자, 그 다음. 자, 이 문제도 이제 좀 이제 많이 나오는 유형이긴 한데,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검전기라고 부르거든. 검전기. 이렇게 생긴 거 이제 검전기라고 불러. 검전기. 여기 이제 대전체가 어떤 부호로 대전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장치인데, 이건 유리관은 안 그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부터 실험을 쭉 따라가 볼게요. 정전기유도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대전체 A를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의 금속판에 가까이 가져간다. 부호는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네? 자, 근데 봤더니 실험 결과 바로 갈게요. 금속박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 벌어졌다고 얘기를 했네. 아하.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플러스가 대전되어 있었다고 하면, 자, 플러스가 대전되어 있었다고 하면, 자, 여기도 예를 들어 플러스가 있었어. 자, 자세하게 그려주는 거예요. 원래는 중성이었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수만큼 있는데, 자, 지금 여기 방탄 오빠들이 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여기에 있던 전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전자들이 대전체에 가까운 쪽으로 모여들겠지. 그치? 그럼 이쪽은 상대적으로 무슨 부호를 띠는 거야? 이 대전체와 같은 부호를 떼어서 얘네가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보자. 검전기의 금속판에 손을 접촉시킨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접촉을 시킬 건데,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내가 이제 지면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걸 뭐라고 하지? 접지를 한다고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접지를 시키면, 자, 이 물체가 이제 중성이 돼야 될 텐데,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방탄 오빠들이 있지. 자, 그럼 여기 있는 가까이, 이 대전체에 가까이 모여있는 애들은 이동하고 싶어? 이동하기 싫어? 이동하기 싫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 가까이 있는 애들은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 대전체부터 먼 애들, 얘네들은 어떻게 됐냐면, 여기 플러스였잖아. 얘는 이 무한히 큰 전기 저장고로부터 뭐를 받냐면, 전자를 받게 돼. 그래서 이쪽은 뭐가 되냐면 중성이 되는 거야. 자, 이쪽은 뭐가 되고 대전체랑 반대부로 마이너스로 그대로 있는 거고, 지금 그냥 플러스로, 이 대전체 플러스라고 가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뭐를 할 거냐면, 검전기의 금속판에서 손을 어떻게 한다? 멀리 했대요. 자, 검전기의 금속판에서 이제 손을 멀리 하면 어떻게 되냐? 자, 이쪽은 마이너스였고 이쪽은 중성이었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뭘 띄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거지. 상태에서 요 막대기도 일단 치워볼게. 요 막대기도 치우면 지금 얘는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요 막대기도 치우면 마이너스 중성이니까 전반적으로는 마이너스를 띈 상태가 되겠지. 그래서 얘를 이제 그리면 어떻게 될까? 개수도 한번 맞춰볼까? 이렇게. 인데, 자, 얘네는 원래 중성이었고, 여기는 4개가 더 있었는데,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2개가 이쪽으로 넘어간 거야. 자, 그럼 이쪽도 마이너스, 이쪽도 마이너스가 되겠지. 자, 나에서 금속박이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손가락을 접촉시키는 순간 금속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서 전자가 이동을 해가지고 금속박 부분은 중성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오므라드는 상태가 되겠죠. 자,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그러면 기억. 가에서 대전체는
대전체 A는 음으로 대전되어 있다. 이거는 알 수 없으니까 일단은 제끼고. 니을. 기억은 오므라든다가 적절하다. 맞죠? 디귿. 다에서 금속파는 양의 전하를 띈다. 자,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을 그냥 가정하고 한번 쭉 해보는 거야. 자, 여기에서 이제 뭐를 할 거냐면, 내가 새로운 대전체 B를 갖다 댔대요. B를 갖다 댔는데, 플러스로 대전된 애야. 갖다 놨더니, 여기 다 결과를 보면 어때? 금속박이 오므라든다고 얘기를 했지. 진짜 근데 얘를 갖다 줬을 때 오므라든지 한번 볼까? 자, 그럼 여기 플러스를 갖다 댔으니까 여기에 있던 마이너스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동을 하겠지? 다시.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아까는 잠깐 벌어져 있었는데 다시 또 어떻게 됐어? 중성이 되니까 얘는 어떻게 돼? 오므라들겠지. 아, 그럼 알 수 있는 결과는 뭐야? 위쪽은 마이너스들이 모여있고 이쪽은 전기적으로 좀 마이너스들이 빠져나갔으니까 뭐 중성이라고 확증할 수는 없지만 뭐 이제 금방까지 가지 않았을까? 마이너스 전자가 이동했다라는 것 정도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타고. 그래서 오므라든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디귿 한번 보자. 다에서 금속파는 양전하를 띈다. 맞아요? 틀려요? 마이너스였는데, 원래 마이너스였는데 더 마이너스가 이동을 한 거니까 마이너스를 띄겠지. 양전하를 띈다. 땡이 돼요. 자, 그럼 이제 기억 한번 보자. 기억. 자, 기억은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따져보려면 어떻게 되냐. 지금 우리가 여기를 플러스라고 처음 막대 A를 플러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쭉 풀었는데 이상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 대전체 A는 플러스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지. 근데 만약에 이걸 마이너스로 가정을 했는데 이 전반적인 과정이 잘못됐어. 그러면 얘는 플러스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로 가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했던 게 실험 결과들이 맞지 않았으면 틀린 거고. 그치, 그럼 얘는 플러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이걸 뭐 푸는 방법이 그냥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 이렇게 가정을 하고서 쭉 해서 맞으면 얘가 플러스다 하고 마이너스일 때는 틀리면 얘를 플러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14번째 강의 정전기 유도와 유전 분석까지 우리가 이렇게 좀 알아봤어요. 좀 되게 쉬운 내용을 선생님이 좀 어렵게 설명한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자, 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는 왜 일어난다? 그렇죠. 자유전자의 이동 때문에 일어난다 이거였고, 자, 절연체, 부도체, 유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는 왜 일어난다? 그렇지. 얘네는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은 일어나지 않고 재배치가 일어나서 유전 분극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부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를 유전 분극이라고 불렀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전기 유도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얘기했죠. 복사기, 그리고 뭐 전기 집진기, 자동차, 페인트 칠하는 거, LED 이런 것들 이제 했었고, 그리고 접지랑 방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전기 유도와 유전 분극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 이제 전기공학과를 간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전기회로라는 것들을 많이 다룰 텐데, 이 전기회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품들이 있거든. 자, 이 부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쫙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강의는 그럼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